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첫 번째 썸네일을 한번 연습해 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썸네일을 실습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썸네일을 고르게 된 이유가 있어요. 대표님들이 큐텐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썸네일 형태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다른 브랜드사들의 한번 썸네일을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확대한 이미지, 또는 사은품 기프트를 주는 이런 이미지들, 증정품, 구성품, 그쵸?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다 이미지 박스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렇게 이미지 박스, 증정품, 기프트를 넣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면 굉장히 다양한 그 스타일로 응용을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시로 두 가지 형태의 그 사은품을 넣거나 이미지를 넣는 그런 실습을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오늘은 이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해볼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미리 캔버스에 들어와서 우리가 완성한 이미지는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조금 틀어져 있긴 한데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미지예요.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본품의 이미지를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은품의 이미지와 그것의 테두리, 그 다음에 글씨 두 개와 백칼라, 이렇게를 만들었어요. 이게 보기에는 조금 간단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캔버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본품의 이미지 이거를 갖고 와요. 이렇게 갖고 오고, 이 이미지들은 뭐 인터넷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는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사은품을 넣거나, 또는 이제 상세 이미지 또는 모델 컷 같은 거를 넣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요 인터넷에 있었던 배경이 있는 요 글씨가 있는 상세 페이지 이미지 일부를 갖고 온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 부분은 조금 가공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의 그 배경을 좀 지운 다음에 깔끔한 배경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추가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새 캔버스를 하나를 더 만드시고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자, 첫 번째는 이미지를, 자,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된 이미지를 배경을 없앤 거예요. 네, 이렇게 없앤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미리 캔버스로 와서, 배경이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그럼 배경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배경을 만드는 작업을 해볼 건데, 여기 요소라는 부분, 메뉴 부분에서 요소에서 기본 도형을 만듭니다. 만드신 다음에 여기 색상 부분이 지금은 짙은 쥐색, 그레이 컬러잖아요. 여기 부분을 눌러서 단색이 아니라 그라데이션을 눌러서 그라데이션의 대비감이 강한 이 세 번째 컬러를 선택을 하신다. 그 다음에 선택을 한 다음에 보면 여기 필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아주 진한 요 어두운 색 부분을 좀 밝혀줘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옅은 색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주시고, 여기 부분을 살짝 이렇게 올리면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보이죠? 제가 완성한 이미지는 조금 더 요 진한 색상이 조금 더 밝았어요. 그래서 진한 색상을 선택한 다음에 조금 더 밝게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배경을 없앤 그 이미지가 있었죠. 이 부분을 이렇게 갖고 옵니다.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지금 상품의 이미지가 배경하고 좀 분리되어 보이지 않아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림자를 한번 ON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자가 지금 너무 멀어서 좀 어색하죠? 거리를 12에서 조금 줄여가지고 한 5 정도 놓고, 흐림도 약간 또렷하게 흐림을 이렇게 또렷하게 살짝 넣고, 투명도를 약간 주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결과물이 나와요. 이렇게. 좀 또렷하게 만들어 주시고 다운로드를 합니다. 우리 3번 이미지였으니까 3번만 다운로드 할게요. 이렇게 3번 페이지만 다운로드.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 안에 있는 동그라미 이미지를 갖고 와야 되는데요. 여기에서가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프레임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프레임은 요소에서 여기 도형 옆에 이렇게 넘기시면 프레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프레임을 보면 이렇게 산그림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원형을 누를게요. 갖고 오면 사진 또는 동영상을 넣을 수 있는 이 프레임. 그러니까 뭔가 요 구멍 안에다가 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크기를 살짝 줄여주고 여기에 우리가 지금 다운받아 놓았던 요 이미지 있잖아요. 이거 만든 거 아래에서 만든 거 요거를 갖고 와서 이렇게 당기면 아래로 쏙 들어갑니다. 그쵸? 우리가 원하는 프레임 모양 그대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라데이션을 주다 보니까 요 위에가 마치 없는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뭔가 실수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테두리를 쳐줘서 또렷하게 보이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요 요소의 요 지금 크기를 한번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만든 요 이미지가 이렇게 했더니 요 요소 크기가 지금 달라지는 게 보이죠? 저는 400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도 400으로 만들 건데 테두리 요소에서 다시 도형으로 갑니다. 도형의 원형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도형을 클릭한 다음에 클릭하면 이렇게 왼쪽에 이런 그 속성이 나오죠. 이 속성에서 색상은 없다에서 이렇게 다시 없어졌죠. 다음에 외곽선 클릭하면 갑자기 까만 외곽선이 나오는데 요거를 빨간색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두께가 한 10이 아니라 좀 얇게 이렇게 한 4 정도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그림자는 패스 요소 크기 입력에서 492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400으로 바꿀 거예요. 400 클릭 이렇게 하면 똑같은 크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돼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글씨를 써볼 겁니다. 글씨는 어떻게 쓰느냐? 자, 왼쪽에서 텍스트, 제목 텍스트 추가 눌러주고 저는 이 파파고에서 기프트라고 쳐서 이 기프트를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이렇게 했습니다. 컨트롤 V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의 폰트가 지금 노토산스 CJK 볼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폰트는 원하시는 대로 바꾸세요. 근데 저는 요거를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요거의 글자색을 빨간색 그리고 외곽선도 클릭해서 지금 두께가 5인데 조금 두껍게 35 정도로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글자 사이에 좀 공간이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인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요 글자 조정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글자 조정에서 자간을 조금 좁혔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18 정도로 줄이고 이렇게 내린 다음에 회전 이렇게 조금 키울까요? 글씨 잘 보이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미지가 조금 크니까 요 이미지를 좀 줄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래에서 이렇게 누르면은 자, 오른쪽 레이어에서 도형이랑 프레임이 같이 선택됐죠? 이 상태에서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줄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해도 나쁘진 않지만 살짝 허전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살짝 허전한 느낌을 이렇게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소에 들어가서 도형 삼각형을 갖고 오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소에 들어가서 도형에 들어가서 기본 도형에 더보기 하고 보니까 요 삼각형이 있죠? 삼각형 누르고 그 다음에 요 회전을 할 건데 이때는
Shift 키보드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딱 90도가 돌아가요. 90도가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줘 볼게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두 개를 또 드래그 이렇게 하면 드래그 이렇게 하면 지금 도형 두 개가 레이어에서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죠? 그 다음에 색상을 다시 레드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이렇게 글씨만 두 개 쓰면 되네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글씨 쓸 거니까 텍스트 누르고 텍스트를 누르고 여기에 세븐 컬러스 누른 다음에 색깔 글씨 색은 흰색 하고 저는 요거의 폰트를 지금 노토 세리프 JP 요거에 세미볼드로 했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요 에스쁘아를 보면은 요게 지금 원래 에스쁘아의 로고를 그대로 갖다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쓰지 않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보시면 저는 요 구글에 들어가서 에스쁘아 로고 png 보이시나요? 에스쁘아 로고 png 요거를 검색어로 쓰고 나서 보면 에스쁘아의 이미지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좀 또렷하게 보이는 애를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는 글씨의 배경이 있어요. 자, 그럼 글씨 배경을 없애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배경이 있는 글씨인데 이렇게 배경을 없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갖고 오니까 검은색으로 들어왔죠. 검은색으로 이렇게. 근데 요거 흰 글씨여야지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를 클릭해서 보면 이미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보면 왼쪽에 속성 탭에서 색상 채우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아래 색상이 검은색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거를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크기를 조정해 주세요.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글씨도 이렇게 하면 조금 줄여서 보면 참 예쁜 썸네일이 완성이 됐네요. 그렇죠? 대표님들도 다양한 스타일로 본인의 상품에 맞게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다양한 스타일로 한번 응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썸네일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